네, 이제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아까 설명했듯이, 가와 나의 시가 우리가 이미 봤던 거죠. 요거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라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분석하시오하고 논하시오하고 사실 크게 구분이 되진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구분이 많이 돼야 됩니다. 분석하라는 말은 이제 개념들 있죠. 우리가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 개념들, 가와 나에 등장한 그런 개념들을 이제 다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 이 개념에 적용되는지를 지적해 주는 거, 그죠? 이어주는 거, 연결해 주는 거, 요 정도가 우리가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 논하시오는 여기서 좀 더 나갑니다. 좀 더 나가서 평가까지 필요한데, 평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논하시오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결 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줘야 되는데, 건국대 문제에서는 이 논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평가 뭐 이렇게 기준이 되는 가와 나의 재심은 범위 밖을 넘어서는 그런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굳이 논하시오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문제, 다른 2023년도나 22년도나 과거 기출 문제를 또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앞으로도 논하시오라는 것은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개념들의 연결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고 좀 더 그죠 나아가서 우리가 추론해내고 거기서 평가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조금 논리적인 확장을 요구하는 그런 식의 논제가 논하시오기 때문에 이걸 항상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건국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특히 주의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때 파이널 수업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제시문을 읽어야 될 텐데 라를 읽어 보겠습니다. 자, 라를 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많아서 이거를 다 읽어볼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미리 체크를 해뒀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이 부분도 조금 읽으면서 같이 해석해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던데 라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소설이기도 하고요. 최대한 제가 이제 언급의 어떤 뭐 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체크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다 읽어보는 것은 좀 지치는 일이고, 중요한 내용들만 체크를 해서 이 부분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형광펜으로 이제 하이라이트 된 부분들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나는 벌써부터 내 속에 증오와 절망적인 죄송합니다. 앞에 거 먼저 얘기를 그래도 간단하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치매에 걸린 그죠 시부모를 그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가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지고 굉장히 속으로 이제 썩어가고 있는 그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며느리입니다. 나는 벌써부터 내 속에서 증오와 절망적인 쾌감이 지그지그 끓어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자, 아줌마는 일을 도와주시는 파출부 아줌마고요. 자, 아줌마 보는 앞에서 시어머님의 옷부터 벗기기 시작했다. 목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도 인정사정 두지 않고 거칠게 함부로 다루었다. 목욕 한번 시키려면 아이들까지 온 집안 식구가 총동원되어 좋은 말로 어르고 달래가며 아무리 참을성 있게 부드럽게 다루다가도 종당에 다소 폭력적으로 굴어야 결국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는 거죠. 왜 이러는 거니? 자, 그래서 갈등 상황입니다. 지금 갈등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인 것 같이 여기까지 우리가 갈등이 심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다 못한 아줌마가 제발 그만하라고 너무 폭력적으로 하니까 그만하라고 그죠? 옆에 있던 아줌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요. 이 늙은이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앞부분에서는 그죠?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는 그죠? 효부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어떤 뭐랄까 자기 위선이라고 자기는 자기 자신을 위선이라고 생각하죠. 그걸 다 집어 던지면서 그죠? 요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남들에게. 이 늙은이는 이렇게 해야 돼요. 라는 부분이 바로 앞에서 가나에서 등장했던 개념 중에 고정관념에 해당된다는 것을 캐치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 걸린 노인에 대해서 계속 이제 괴로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을 안 듣고, 그죠? 그러니까, 목욕할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욕할 때마다 이렇게 나를 애먹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늙은이는 이렇게 해야 돼. 결국에는 우리는 폭력적으로 힘으로 이렇게 제압할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고정관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쭉 읽어 나가면은 여기서도 알지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라니까요. 아무리 살살 밀어도 죽는 신용할 게 뻔해요. 라고 하면서 이것도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그죠? 시어머니에 대한 고정된 관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죠?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목욕을 시키고 정말 그 뭐라고 할까 한번 폭발하고 난 뒤에 이 며느리는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죠? 본인도 그죠? 에너지를 그렇게 화를 그렇게 분노를 그렇게 터트리고 난 뒤에는 아무래도 그죠? 힘들었겠죠. 그래서 힘이 쭉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 안정제 그죠? 이제 요렇게까지 그죠? 완전 지쳐버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시어머니 도저히 이제 며느리가 감당하기 힘든 지경까지 왔으니까 이제 수용 기간 그죠? 그래서 시어머니 따로 모실 수 있는 양로원 같은 것을 우리가 한번 따로 찾아보자. 가족끼리 합의를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양로원을 많이 찾아보는데 마땅한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다음 사건이 벌어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느 부분부터 읽어봐야 되냐. 자, 해산바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지나가던 길에, 그죠?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해산바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 해산바가지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계기가 돼요. 계기가 되는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서 잘 봅시다. 내가 첫 애를 뵀을 때, 내가 임신했을 때 아주 옛날에 시어머님은 해산달을 짚어보고 섣달이구나 좋을 때다. 그러니까 내가 출산할 수 있는 달 그죠? 예정달을 한번 생각해보고 좋을 때다. 곧 해가 길어지면서 기저귀가 잘 마를 테니 하시더니 그의 가을 일부러 사람을 시켜서 시골에 가서 해산바가지를 구해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여름에 그죠? 여름은 아니겠죠? 이제 섣달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섣달에 아무래도 이제 해가 길어지는 시기라면은 지금은 곧 해가 길어진다 그러고 그게 가을부터라고 했으니까 가을부터 구했다면은 이제 다음 봄이거나 여름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해산바가지를 미리 구해가지고 내년에 해가 길어질 때를 대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잘생기고 여물게 굽고 정한 데서 자란 햇바가지 하나 이렇게 아주 그냥 꼼꼼하게 챙기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첫 손자, 첫 국밥줄, 미역 빨고 쌀 씻을 소중한 바가지니까라고 해서 이 해산바가지를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까다롭게 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죠? 임신한 그죠? 손자를 낳을 며느리에 대한 존중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 그런 새로운 모습들 그죠? 자, 새로운 모습은 아니죠. 사실상. 근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고정관념, 시어머니 치매 노인에 대한 어떤 노인에 대한 시각으로만 시어머니를 봤다면 이제는 예전에 그죠? 예전에 자기 자신을 그죠? 자신이 임신했을 때 그죠? 이렇게 나를 존중해줬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상기하는 거죠.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예전의 모습,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죠. 다른 모습을 상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그 모습 자체가 경건해가지고 마치 나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고맙고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뭐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일관적으로 시어머니는 나를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딸을 계속 낳아가지고 네 번째 딸을 낳고 나서는 이제는 정말 서러운 거죠.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그런 이제 남아선호 사상이 있던 시기였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랬는데 전혀 시어머니는 이제 그죠? 변함없이 그죠? 변함없이 나를 잘 대해주더라. 꾸준히. 그러니까 네 번째 자식을 낳을 때까지 뭐몇 년이나 흘렀겠습니까? 그죠? 그 기간 동안 항상 며느리를 존중해줬다는 거죠. 네 번에, 그죠? 그건 뭐랄까. 아들을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반성하게 되는 거죠. 내가 시어머니, 치매 시모를 이제 모시고 사는 기간, 그죠? 그 기간에
과 비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신 어떤 시어머니, 그죠? 그분의 여생도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하마터면 큰일을 저질 뻔했다라는 거죠. 이미 저지르고 있죠, 그죠? 이미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반성이 시작돼가지고, 자,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뭔가 새로운 시각이, 그죠? 고정관념이 탈피돼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고, 이제부터는 행동이 달라지죠. 예전에는 뭔가 이제 시어머니 잘 모시는 듯한 어떤 효부, 그런 소리 듣고 있다가, 이제는 위선을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선된 모습이죠. 그래서 거칠게 다루기도 하고, 위선도 떨지 않고, 그죠? 거칠게 다루고, 그 다음에 그런 반면에 애정 표시도 한다는 거죠. 그죠? 둘 다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겉으로만, 그죠? 잘해주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제는, 되게 거칠게 다루기도 하고, 그죠? 애정 표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이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갈등이 해소되는 거죠. 갈등이 해소. 그죠? 여기서 신경 안전제도 필요 없고 시어머니도 날 잘 따르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은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앞에서 나와 있던 제시문 가나의 고정관념과 그 다음에 상호 부딪힘 이런 내용들이 뚜렷하게 우리가 여기서 보여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문학이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념과 잘 이어져 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고정관념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시고 뒷부분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상호 부딪힘의 결과 접점, 그죠? 접점으로 우리가 해산바가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해산바가지를 또 하나의 어떤 뭐랄까 트리거를 해주시고 요걸 통해서 많이 해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모습, 그죠? 새로운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 그죠? 깨닫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서 결국에는 갈등이 해소되고 조화되는 그런 모습, 그죠? 여기서 이런 모습까지 여러분이 묘사를 해주시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출제 의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이 직접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었을 때는 굉장히 이 호흡이 길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굉장히 길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호흡이 긴데 이 글을 읽으면서 우선 한 번을 읽을 때는 시간이 모자라진 않기 때문에 한번 쭉 감상으로 읽어 보시긴 하되 두 번째 읽을 때는 최소한 두 번째 읽을 때부터는 앞에 나와 있는 가와 나에서 나와 있는 이 개념을 중심으로 찾아서 읽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개념은 결국에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자 새로운 시각으로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발견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생기가 돌 것이다, 뭐 이런 것들도 갈등 해소의 모습이고, 관계 개선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상호 부딪힘과 그 다음에 접점, 이 개념을 중심으로 글을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집단 편향이나 인터넷 시대 이런 것들은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쓸지 안 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집단 편향이나 뭐 이런 극단적으로 나뉘는 현상 이런 것들은 아직 뭐 쓰이지는 않았다, 그죠? 활용되지는 않았다. 결국에는 뭐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런 거지 처음부터 우리가 전제하고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자, 그래서 고정관념, 그 다음에 뭐 접점, 상호 부딪힘, 그리고 상호 이해, 뭐 여기서 뭐 등등 새로운 발견 이런 것들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인지를 계속 찾아 읽으면서, 그죠? 요 관점으로만 글을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주시면은 답을 찾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건국대 문제 어렵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시문 가나의 짧은 글을 통해서 개념들을 잘 밝혀내고 그걸 문학 제시문에서 찾아내기만 하면은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잘 만든 문제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건국대 문제는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긴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문제지 이게 또 그냥 이제 어렵다라고만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문제 2번 답안을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고민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자, 가는 같은 사물에 대해서도 각도를 달리하면 일상적이고 틀에 박힌 고정관념, 그죠? 그리고 새로운 면모, 그죠? 그래서 각도를 달리하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이 만나 부딪힘, 그죠? 접점, 그리고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결국에 이 내용이 지금 1번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과 다르냐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써도 된다는 점인데 다만 여기서는 조금 더 추가를 해주죠. 이 종합하는 내용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제시문 1번에 논제 1번에서는 종합을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종합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1번 문제에서 종합을 안 하는구나. 그러면은 2023년도, 2022년도 문제나 혹은 올해 나오는 또 모의노수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점검을 해보면서 1번 문제에서는 굳이 종합할 필요가 없는지 한번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2번 문제에서만 종합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거고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고정된 틀을 고집하는 대신 상호 부딪힘을 통해서 상대방의 접점을 발견하고 이 발견한 여기서 이제 고정관념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 부분에서 고정관념이 들어가면서 두 개가 합쳐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된 틀, 상호 부딪힘, 그리고 접점, 선입견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라를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 건국대가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글의 흐름은 여기서 제시문 라를 그냥 단순 정리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요만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리하고 있고 이것이 제시문 가와 나에서 종합된 의견으로 분석된 해석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히 정리한 내용을 이렇게 쓰고 있고 그것을 평가하는 내용, 그죠? 가와 나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평가하고 그죠? 분석하는 내용이 바로 뒷부분에 이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뭐 권장할 수 있겠죠. 예, 잘 쓰고 있는 부분이고 건국대는 이렇게 계속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쓸 수 있고 하지만 이렇게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참상을 통해서 검정을 받으시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썼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리된 내용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는 없겠죠. 그냥 넘어가시고 여기 뒷부분에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잘 한번 봅시다. 처음에 나는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의 망령을 참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하며 중무심을 느낀다. 자, 이때 나는 나에서 보듯이 시어머니와 서로 대립하며 부딪히지만 자신만의 소리만 듣고 있는 상태로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접점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고정관념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죠. 이 늙은이를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그런 표현들 가지고 와서 쓰면 됩니다. 여기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나는 시어머니를 맡길 수용기관을 찾아서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려고 한다. 그러나 해산바가지의 기억은 나와 시어머니가 첫 생명을 해산바가지가 나오죠. 이런 기억이 공유했던 행복한 경험을 생각나게 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뭔가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정관념을 탈피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즉 해산바가지는 나에 대한 시어머니의 존중과 예우를 상징하며 두 사람이 서로 존중하며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등등등 소통했던 경험, 접점이라는 거죠. 이제 해산바가지가 바로 접점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딱 만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고정관념이 탈피가 되는데 열린 눈으로 생명을 예우했던 인품과 이런 걸 매개가 되었다.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갈등이 해소된 모습이 나와줘야 되겠죠. 이로부터 나는 가해 문장에서 모두 거꾸로 보기를 통해 자신 역시 시어머니의 생명을 존중해 할 당위성을 깨닫고 더 이상 위선이 아닌 솔직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돌보고 나를 잘 따르다 행복한 시어머니를 돌보고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이고 그 다음에 행복한 임종이고 이렇게 해서 갈등이 해소돼서 서로 조화롭게 그죠 화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렇게 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예시답안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미 요약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약을 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평가를 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죠. 말하자면 색깔을 달리해서 볼까요? 달리해서 보면 처음에 나는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 망령을 참지 못하고 증오심을 느낀다는 부분이 이게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는 시어머니를 맡길 수용기관을 찾아서 거리를 두려고 한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등등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요약하는 것을 단순 정리하는 부분을 생략을 하시고요. 생략을 하시고 평가 분석을 들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언행들을 가지고 와서 어느 부분이 그러냐라는 부분들 언행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풍부하게 써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 부분을 생략하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채워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인지는 한번 아까 체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자, 이 늙은이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좀 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산 바가지 하면서 여기서 이런 어떤 경건한 모습 그죠? 이렇게 요렇게 그죠? 요런 어떤 언행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의 어떤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죠? 요런 것들 요런 것들 보여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칠게 다루다가도 애정 표시도 한다는 거, 또 위선을 떨지 않는다는 이런 표현들 가지고 오면 좋겠고, 신경 안전제 필요 없고, 날 잘 따랐다. 이런 것도 써도 돼요. 이 정도까지. 네, 써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들고 와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구체적인, 그리고, 갈등의 고정관념이 어떤 부분에서 고정관념을 읽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져오고, 그냥 정리하지 마시고, 가져와서 인용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접점은 무엇인지. 여기는 이제 단순히 해산 바가지지만, 그죠? 요건 또 가져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갈등이 해소됐을 때 모습이 거칠게 다루기도 하고 애정 표시도 했다는 걸 봤을 때, 이러고 나서 신경 안정제도 필요 없고, 시어머니도 날 잘 따랐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화해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와서 써주면은 충분히 풍부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게 단순 정리하는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서 저 의문을 가져볼 수 있긴 한데, 그렇긴 한데,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예시자만 이렇게 썼으니까 허용 가능하다라는 거고, 꾸준히 우리가 이제 지난 기출 문제와 앞으로 나올 이제 모의 논술 문제를 보면서 거기서는 답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를 계속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답안을 쓸 수 있을 텐데 참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줄 수는 없고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제시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문제 그죠? 좋은 문제죠. 추천 문제고 아주 좋은 문제라서 그죠? 여러분들이 음미하면서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